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의 윤방구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설이 지나갔죠. 설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미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그 덕담을 교환하는 그것이 아마 설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이 가정을 이루죠. 이 가정이 훌륭하고 행복할 때 결국 많은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고 또 나아가서 이 사회가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준 전도사 역할을 하는 가정문화원의 두상달 이사장과 김영숙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데서 고맙습니다. 네. 설 잘 보내셨어요? 예. 바쁘셨죠? 네, 저희도 뭐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아, 몇이나 됐어요? 한 뭐 24 내지 5. 아, 굉장히 많이 모이시네요. 네. 아직도 그렇게 해요. 네. 가정문화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께서 물론 두상달 김영숙 그 원장님을 뵌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또 혹시 어떤 분들은 이거 많이 뵙지 못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정문화원이 뭘 하는 곳인지 한번 좀 윤 간단히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챙긴다면은 네. 우리는 가정의 건강을 챙깁니다. 예.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 친화 기업 문화의 그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치유도 해주고 회복도 시켜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정 친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문화원이 그럼 이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러면 그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계세요? 예, 지방도 일부 조직이 지방 있고요. 조직이.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정 문화라 그러면 먹고 놀고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죠. 쉽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정 문화라는 게 거의 유교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뭐 부부는 유별하고 부자는 유친하고 네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문화 좀 바꿔보자. 부부는 좀 유친하고 부자는 좀 유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정 문화에 좀 확산시켜서 너무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니라 요즘엔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좀 대등한 문화로 그래서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 문화원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한 22년 됐는데요. 아, 꽤 오래되셨네요. 네. 강의를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서 강의가 있고 이제 부부 학교, 그다음에 이제 신혼 예비 학교, 뭐 결혼 예비 학교도 있고 이제 신혼 학교도 있고 다양한 단계별로 활동을 이렇게 하시네요. 또 이제 노년은 뭐 은퇴 학교, 은퇴원들 또 실버 학교도 있고 아직 실버 학교 시작은 못했지만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두상달 이사장님은 남자시고, 김영숙 원장님은 여자시고, 두 분이 뭐 특수한 관계가 아니세요? 특수관계예요. 밀접한 관계 있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너 부부시니까. 네, 아주 그 두 분이 같이 하시면 참 거의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예요. 사단법인 하게 되면 기능이 많이 있죠. 네. 많은 걸 하는데. 네. 지금 뭐 부부학교, 은퇴학교, 또 강의도. 가정학교, 강연 네. 이런 걸 다 많이 하시는데 21년 되셨다 그랬죠? 네. 그러면 주로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는 또 사업도 하고 있어요. 아, 사업을 따로 하세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출연도 좀 하고 또 뭐 강의로도 꽤 나와요. 또. 뭐 나올 만큼 나와요. 또 후원도 좀 직원들 받고. 때. 전혀 문제 없으시다. 네, 후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서 네. 사실 우리가 할 일 많잖아요, 사회에. 그렇죠. 네. 그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 문화원을 만드신 동기는 되게 추측이 되지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요, 사실은 네, 말씀하세요. 제 남편, 이 시대의 남편들은요, 몸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머리는 19세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지. 모범적인 남편이죠. 사실 제가 결혼했을 때마다만 해도 저는 이제 결혼하면 그 집에 귀신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귀머거리 삼는 장님 삼는 이런 세대였기 때문에 정말 남편한테 눈 한 번 똑바로 못 쳐들어보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명령하고 뭐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고 뭐 성격 급하니까 막 야단치고 뭐 여자가 하는 일이 그게 뭐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상처가 됐지만 그것을 말하지를 못했어요. 나는 상처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요. 너무 무서우니까. 네네. 어떤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말도요, 얼마나 곱게 안 해요. 도대체 맞아요.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집에서. 좀 말이 강하게. 아니, 맞아. 저, 애 젊었을 하나- 때는 제가 좀 잘 나갔어요, 하여튼요. 네, 젊었을 때는. 애 하나 집에서 못 쓰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자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상처가 됐는데, 이거를 얘기를 못 했어요, 남편한테. 네네.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나중에는요, 여기까지 목에까지 차니까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네네. 내가 저는 문제가 하나 없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전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막 여기까지 차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한번 덤벼나 보고 죽자. 내 속에 있던 말이나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냥 막 남편한테 덤볐어요. 네. 울면서 막 덤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덤비면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 여자가 하라고 하는 거 너무 싫었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 그런 거 너무너무 싫었어. 이럴 때 싫어서 저럴 때 싫어서 막 쏟아졌어요. 그 속에서. 네, 네. 그 제 남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당한 거죠, 저는. 그렇죠. 갑자기. 그게 얼마나 오래 전이세요? 물론 뭐, 제가 결혼한 부부싸움이야 지- 되게 매일 하는 건데, 네. 특별히 이렇게. 결혼한 지 한 아주- 15년쯤까지 그러고 네, 살았는데 네.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한번 폭발했는데 이제 이 가정문화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 네. 남편 친구하고 이제 그 부인인데 이런 그 부부 행복 세미나 네. 이런 걸 한다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아, 드물었죠. 그런 네.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 그런 걸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네. 왜 오라 그랬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부부 같고 잘 사는 부부 같이 보였대요. 아, 그래서 네. 데려다가 강사를 만들면 잘하겠구나. 괜찮았어요. 저는 네, 괜찮았어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자 그랬어요, 제 남편한테. 네. 그랬더니 창피하게 근데 뭐 하러 가냐? 그건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 우리 같이 잘 사는 사람한테는 그 필요 없는 얘기다 막 그랬어요. 네, 근데 네. 아니 그래도 누가 알아요? 우리가 뭐 또 배울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만 좀 가보죠. 내가 이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어째 거기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약간 아내들을 좀 편들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 세미나 자체가. 네네. 왜냐하면 주최는 어디 교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김인수 박사라고 김수지 박사 부부. 아, 근데, 예, 네, 알죠. 아, 고대 그, 있어. 우리가 원래 친구니까 이제 네네. 우리 데려다가 강사 만들려고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제 남편이 그건 뭐 그런 데 갈 거 없다. 우리 다 아는 건데 뭘 가냐. 막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또 누가 알아. 배울 네네. 게 있을지. 네네.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꼬투리 있으니까 제가 따라간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부부 학교를 하면 남편들이 잘 안 올라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서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쑥스럽고. 제대로 된 사람은 간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남편들은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시죠. 네네. 선생님도. 더더군다나 시시콜콜하게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가서 하는데 그 강의를 듣는데 정말 여자를 살짝 편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뭐 결혼 생활이 힘들지 뭐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요 막 마음속에서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속에서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했지만, 시원하기도 하다 그런 네, 느낌이 네. 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울어대는데요. 네.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막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에요. 네. 복받쳐서. 저는 당황했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가 갑자기 왜 이러지? 당황했어요. 근데 한참 들어보니까 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데 제가 던졌던 말 한마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처로 다 쌓였던 거예요. 표정도 얼마나 매섭고 날카롭고. 그때 처음 그런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인지하게 보이는데 무슨 소리를 해요? 그때 처음으로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풀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네. 뭐라고 하면 그랬어요. 뭐가 불만이야? 배가 불렀구만. 예.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대개 다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또 네. 사실이고요. 나 같은 네. 남편 없을 것도 얘기해요. 그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당신 뭐가 불만이냐? 그래,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문제 있다는 걸 알고서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고 저는 다른 나를 내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내 눈치를 보고 역전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거기가 하나의 모멘트가 됐는데다가
또 미국의 그 이제 패밀리 이런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우리 부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 CCC라는 단체에서 이런 패밀리 라이프라는 그 미국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강사가 와서 저희들 이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참석하시죠. 네, 같이 참석. 그건 반드시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아, 이게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아, 너와 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부부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부부라는 게 그게 뭐 여자와 남자가. 여자하고 남자는 같은 인간이라는 것 말고는 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했어요. 네, 네. 왜냐면 우선 정서적으로도 다르죠. 기질 다르죠. 기질도 뭐- 다루는 환경 다르죠. 다르고, 뭐 네. 모든 게 다르죠. 생활하는 방법 네, 다르고. 네, 네.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걸 배우기 시작하니까 아 저래서 저랬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구나. 저 사람이 저럴 때 서로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던 것들이 알아지게 되었어요. 네네. 뭐 정말 달라요. 네. 무엇부터 다르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달라요, 정말. 그리고 밥 먹는 음식도 전혀 다르고 네네. 생활 습관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때 배려도 못하고. 결혼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금년에 지금 아니, 그때 당시에. 한 그때요. 15년 지났었죠. 예. 15년 전하고 되게 음식 먹는 건 다 비슷해지지 않으셨어요? 안 비슷하더라고요. 점점 서로가. 점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뭘 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맛이 그 이상하냐. 말씀 중에 미안한데, 김영수 원장은 고향이 어느 저- 쪽이세요? 저는 서울 여자예요. 그러시고, 우리 저는 두 김제예요. 사람입니다. 김제. 예. 그럼 시골 분이시고.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그- 또 네, 거기다가- 음식 그러니까 맛있다는 그 다르죠. 고장이에요. 네. 전혀 다르시고. 네. 그 다음에 정서도 다르죠. 뭐 관심 분야 다르죠. 외아들이십니까? 저는 막내예요. 막내시고. 여기는 저는 또 맞딸이에요. 맞다니시고. 네. 여러 가지 좀 저는 처음에 조절이 쉽지 않으셨겠네. 예. 그러셨네. 그래서요. 아니, 저는 정말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한 A형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남자친구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딱 보니까 외모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큰 사람보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말 그랬는데 제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씩씩하고 외향적이고 저는 이제 내향적이고 소심한 데에 비해서 굉장히 원래 외향적이고 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외향적으로 센 척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여자 앞에서 더군다나 그렇죠. 저는 조금 바꾸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요. 너무 씩씩하니까 어. 내가 없는 거 다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보완해서 잘 맞는다고 생각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결혼해 보니까 웬걸이요. 정말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왜 결혼하면 그래, 남자들이 변하는데 말씀 중에 그래서 저 확실히 지난번에 이제 부부 학교에 가셔서 네. 막 우시고 그걸 듣고 그러고 나서 또 사랑의 학교 패밀리 패밀리 라이프라는 네, 거 네. 외국 강사 오신 거 들으시고 그래서 강사가 그러고 됐어요. 나서도 네. 그래서 어떻게 계기가 돼서 이거 문화원 언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배운 대로 이제 처음에는 누구한테 강의를 할 사람이 강의 대상자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을 모아서 해보자. 그래서 한 적도 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사람들도 모아서 우리가 굉장히 서툴렀지만 그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패밀리 라이프하고 부부 네.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자기가 들은 거를 좀 남에게 전하자 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제가 바뀌니까요. 네. 아내가 바뀌더라고요. 네. 내가 바뀌니까 자녀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바뀌는- 경험을 네, 그 경험을 네. 얘기하고 싶었다. 네. 네, 정말. 그럼 강연만 하시면 되지 가정 문화는 만드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을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셨어요. 입소문이 나다 네. 보니까요. 이게 다양한 층에서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체계화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부나 가정의 문제에 대한 강연, 그다음에 딴 것도 특별히 하시는 거 있습니까? 상담도 많이 하고. 상담. 네, 부부 학교. 그럼 주로 상담 두 분이 하십니까? 직원들이 같이 하십니까? 저희는 상담을 이제 사이버 상담 많이 하고 먼저 네, 네. 내담 다 수요를 상담도 할 하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사안에 따라서 둘이 함께 하는 것도 있고 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제 남편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둘을 동시에 할 때도 있고 또 따로 만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채로운 채널로 하죠. 좀 저희. 사이버 상담도 하고 직접 네. 또 강연도 하시고 하고, 네. 그러면은 자기들이 하실 때는 강연료는 무료로 하실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모아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 우리 물론이죠. 근데 기업체가 자단법인에서 할 때는. 아니, 저희가 할 때는 회비 받죠. 아, 회의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먹이는 일도 있고, 아, 당연하죠. 재우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이버 상담은 전혀 저희 그 무료로 하시고. 무료로 해요. 네, 무료로 하시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강연도 많이 초청받으실 거 아니에요? 강연 많이 하죠. 많이 하시죠. 네, 1년에 몇 뭐, 번이나 하세요? 1년에 한 130에서 150회 정도 이렇게. 30에서 150회. 두 분이 같이 하세요? 같이 하죠. 네. 네. 주로 주제는 이제 뭐 남녀의 차이, 네네. 대화의 방법, 네. 기술, 갈등의 그다음에 갈등의 해결, 갈등과 남편의 갈등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다음에 아름다운 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다음에 카리큘럼이 정말 있어요. 부부싸움 뭐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뭐. 그다음에 기질 테스트. 그 두 분이 같이 가시면은 강연하실 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같은 주제를 강연하실 때 실제로 또 좀 시범 보일 수도 있으시겠네요. 어떤 일을. 전체가 시범인 거예요? 뭐, 저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처음 할 때 두 분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듯이. 그런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입장에서 아, 그러시군요. 서로 입장을 주장하고 네. 변명하고 공격하고 옹호하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부부 생활을 할 게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혼자 나가서 오면은 뭐 꿈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봤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네. 그래야 그게 공감이 되지.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언제 우리 집 와보셨어요? 그러거든요. 하도 공감이 가시니까. 네. 우리 집은 똑같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쳐요. 와, 당신 얘기야, 당신. 이러거든요, 얘기요. 그럼 그 사람들을 소위 그 사단법인에서 네. 강연할 때 사람들 모으시는 건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사람 사람 모으는 모으는 게, 게 제일 그 리크루트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제일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 맞는 그 여건들이 맞는 사람이 흔치가 않잖아요. 반드시 그날에 그 시간에 할 사람.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고 또 뭐 강의하고 이러는 건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부부 학교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모으는데요. 그 강의는 이제 일부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초청을 하고. 계속 오니까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골라가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부 학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리크루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직접 모아놓고 부부들을 모아놓고 모아놓고 이제 와달라. 와서 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초청 강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러면은 한 1년에 150번 네. 하신다 네. 그랬죠. 그 아주 굉장히 바쁘신 거죠. 그리고 그래 강의를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강연 참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네. 되게 강연한 사람 보면 인기 있으니까 계속 모시거든요. 그 입소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인기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럼 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계속 강연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뭐 한 20년 하다 네, 보니까요. 네. 벌써 이제 청중 앞에 딱 서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요. 네, 네. 이게 젊은 사람인가, 나이 들은 사람인가, 미혼자들인가, 대학생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청중을 읽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우리가 항상 골라요. 거기에 네, 맞게끔. 네. 그 눈높이를 항상 맞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중 파악이 쉽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강의하면서 뭐 여러분 사랑하세요, 참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냥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싸워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삶의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잘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감이 되고 또 강의 들으면서 사람이 행복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 제목도 보니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네, 네. 이 강의 들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기 위한 거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많이 웃게 만들어요. 재밌게. 네, 많이 웃다 보면은 그 갈등했던 사람들이 그게 풀려요. 그리고 나만 갈등하는 걸로 알았는데 저분도 똑같구나. 알고 강사인 보니까. 저 사람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사람 사는 게 이렇잖아요. 205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치유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부관계 회복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러셨어요?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부부관계 회복. 이론 갖고 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배려하세요. 뭐 이렇게 해봤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바닥에 이름은 깔죠. 그렇죠. 바닥에 이름 강의를 까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서 배운 그 패밀리 라이프 프로그램을 한국형 모델로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그 정세에 맞도록
우리의 삶 이야기를 실제로 대입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개발하다 보니까 강사의 삶의 네,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들의 자기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게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광고해본 일도 없고 그러는데 입소문을 이렇게 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번지고. 그래요. 그 강연을 이제 많이 다니시고 강연을 하시고 하는데 사람이 강연하다 보면 참 끝나고 씁쓸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 오늘 강연 좀 내가 생각해도 뭐가 좀 뭔가 좀 빠진 것 같다는 때 어떤 데 아주 정말 충만하게 기분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청중 가운데서 그 이상한 반응 나타나서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엉뚱한 이야기 뭐 그런 거 좀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청중이 좀 엉뚱하게 대답을 해주면 우리는 재미있죠. 질문을 하거나 그러시면 아주 엉뚱해지면 오히려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분위기가 오히려 이렇게 뜨게 되고. 굉장히 쌍방향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의 말을 혹시 드시는. 뭐 예전에 고춘자 장소팔 만담하는 보신 적 있어요? 그 비슷한 포맷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청중 중에서 부부가 이렇게 뭐 재밌게 사 얘기하는데 우린 그렇게 안 산다고. 뭐 저 와이프는 내 말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 분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보다도 아니 우리가 이런 부부 있었어요. 어떤 부부예요? 이제 부부가 같이 강연장에서 오잖아요. 예, 부부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시켜요. 네. 보통 남편한테 이제 말을 시키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인지 정말 나는 완벽한 남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네. 30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어요. 네. 이만하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 옆에 있던 아내가요. 갑자기 고개를 탁 꺾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말도 마세요. 내 속 썩은 것은. 그런 경우. 네, 정말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를 쳐다보면서. 사실은 남편은 자신만만했는데 왜 아내는 그렇게 내 속 썩은 것은 하고 눈물을 글썽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윤 박사님도 강의를 많이 아시겠지만은 청중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그 강의자한테 큰 격려가 되고 신발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딱 던졌는데 썰렁해 버리면 강의할 기분이 안 나는데 네. 그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물어봐요. 강의 초두에 결혼을 다시 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다시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해제요. 부인 같이 옆에 놓고서도 일부러요. 근데 우리는 해제를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막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청중들이 반응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강의 끝나면 조금 흐뭇해요.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많이 웃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냥 침울하게 왔다가도 나갈 때는 입이 쫙 벌어잡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행복해서 나가면서 네. 그러니까 강의 끝난 다음에 항상 그 조금 흐뭇한 행복하고 것을 감사하다. 느껴져요. 이게.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참 강하기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실제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또 경험하신 걸 얘기하고 뭐 재밌게 강의하시고 이런 강연도 많이 하시지만 또 책도 내셨다는데 뭐 아침 키스라는 그런 책이 최근에 나왔다면서요? 네. 그 부부싸움 오면 온종일 머리가 무겁고 일을 의욕도 나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요. 아침에 부부싸움 온 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생겨요. 아, 그렇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일등이에요. 그래서 그 상해보험 요율도 올라가고 또 운전도 함부로 하고요. 또 대민 사업을 한다든지 그 대민 봉사하는 사람들은 불친절해요. 저희가 검찰에 가서 이 강의를 한번 했더니요. 이 사장님 맞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한 날은요. 조금 봐줄 수 있는 것도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해가지고 형을 높게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그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장이 부부싸움 한 날은 그 중역들이 눈치껏 알아서 기하죠. 네, 그런 네. 날 가서 결제 맡으려고 잘못했다가는 이게 망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실제로 그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이요. 직장에 나와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을 잘하고 그런가 하면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나와서도 불평불만이 많고 이직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바로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아침에 기분 좋은 것이 나의 경쟁력이 되고 그 기업체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기업체에서 가정을 챙겨주는 그런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가정 친화 기업 문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좀 들어보시면요. 네. 아침 아침 키스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아침 키스가 그두 분이 실제로 아침에 키스하세요? 하죠. 이게 하는데 근데 이제 키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뭐
프렌치 키스 네, 같은 뭐 얘기. 그런 거 인공청소기 생각하죠. 시킬 게 아니래요. 네. 그냥 뭐 남자들 또 그렇게 하면 주책바가지가 돼서 출근을 못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냥 아침에 볼키스를 가볍게. 한다든지 가볍게 한번 허깅을 허깅을 한다든지 한번 손을 흔든다든지 제가 이 농담반 진담반인데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저 부부들이 저기 금방 주차장에서 뽀뽀하고 헤어지고서 트립다 싸워요. 그 우리가 너 조금 전에 그 뽀뽀한 친구들이 왜 저렇게 싸우나 말이지. 아침 모닝 키스를 하면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아침 키스는 그냥 인사고 네. 네. 그냥 인사 그거에 우리가 살아가면은 처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식이고 생활은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침 기분 키스라는 살리는 것은 아침. 모든 걸 다 기분 좋게. 생각해서 네.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혼자 사시는 그 김홍신 작가가 네. 지 강의를 듣더니 그분이 상처하셨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나는 누구 키스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울 보고 웃으세요. 거울 보고 웃는 아침에 기분 좋으면 아침 키스예요. 어? 갈등의 해결은 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여기서? 두 분이 같이 쓰신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갈등의 해결은 어떤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네. 싸워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갈등이 싸우는 게 갈등의 해결입니까?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네. 갈등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있게 말이죠. 살아있다는 어느 증거예요. 가정이나 네네. 정말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없는 곳이 있죠. 네. 부부 갈등 없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네. 살아있다는 것은 혼자 살아도 없어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등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건 일상이라고 생각하자. 또 대화의 방법이고요. 네. 요건 이제 갈등이 왜 생겨요? 되게 말 때문에 생기는 게 굉장히 네. 많아요. 진짜로. 그렇죠. 이제 저도 사실 말도 잘 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맛있는 뭐 음식 같으면 막내라 그랬잖아요. 옆도 뒤도 안 쳐다봐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입밖에 몰라요. 예를 들면 이제 여름에 포도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씻어 놓으면 정말 저한테 눈길도 안 보고 혼자 막 먹어요. 네네. 설거지하다가 넘겨다 보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게 그렇죠. 혼자 먹으니까 딱 쳐다보고서. 나도 입이거든? 좀 남겨달라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탁 놓고 일어서잖아요. 입맛이 싹가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런 아차. 갈등을 아차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다보고 여보 나 먹게 조금만 남겨줘. 응 알았어. 당신도 먹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해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예. 써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론이 우리는-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례하고 해서 싸움의 방법이 있어요. 언제 이거 내셨습니까 책을? 작년 5월 달에 나왔어요. 작년 5월에. 네. 참 갈리시죠? 그러니까 싸울 때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문제 아니라 잘 못 싸우는 것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우되 잘 싸워. 예를 들어서 뭐 피부치를 걸어놓지 근데요, 않는다든지. 말씀드리면 사실 다 그걸 알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강조하는 게 이거는 연습이고 훈련이죠. 훈련이고 기술이다. 아.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배우는 기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 네, 훈련이고 자꾸 하고 생각해보자. 혹시 윤 교수님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절대 안 해요. 우리 같이 안 하는 사람들 하실 것 같아요. 다 하는데 우리가 그 대신 그거를- 우리와는 다르지. 우리와는 다르지. 우리 영어로 싸움하니까. 오, 예. 내가 농담이지만 부부 싸움하면 그래 영어로 싸움하라고. 그 영어를 못하니까 서로 말을 못하고 끝낸다. 너무, 그거 좋아요. 내가 농담만 진담만 예. 하는데 사실 싸움 안 하는 부부 그럼요. 없겠죠. 근데 네. 이 책에 내용이 경동타죠. 거기에 써 있고 네, 칼럼을 쓰긴 쓰지만 그게 정말 매끄럽게 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 진실성이 또 없죠. 거기는 써보셨어요. 칼럼은 일정한 범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또 가피를 또 해서 적당히 네, 또 그래서 길이 자기들이 조정해야 평소에 쓴 원고를 네, 네. 덤도 예, 모아가지고 예, 책을 낸다. 예, 그게 그리고- 몇 권에 내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 이제 강연한 것들을 가지고 또 또 하기도 하셔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는 여러 가지 많이 거고. 있죠, 지금. 이제 예. 앞으로 또 저희가 이제 몇 권이나 내셨어요? 지금 한 3권 냈는데요. 더 많이, 아유, 많이 지금 가셨네, 이제 또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년에 관한 노년에 것들하고 관한 거를 지금 이제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평균 수명이 무지하게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럼 예상 수명이 선생님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그거 한 너무- 80대죠? 네. 그거는 평균 수명 그렇고요. 우리가 예상 수명은요, 94, 5세까지 봐요. 아, 그래요? 그렇게 살 것 누구나 같아요. 뭐 평균 수명만 살아도 앞으로는 이제 90, 네. 뭐 100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오래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정말요.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네. 저런 책을 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으로 이제 일관을 그래. 네. 그 지금 저 책을 내신 얘기를 했는데 또 사실 인생을 출발시키고 가정을 얘기하면 주례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주례는 많이 하시죠? 네, 제가 강의도 같이 하지만요. 주례도 둘이 같이 봐요. 아, 그러세요? 네. 두 분이 같이 주례를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주례석에 올라가서 주례사를 같이 두 해요. 분이 같이. 네. 네. 그냥 강의하는 식으로 뭐 주례사를 진행도 해요. 같이 그냥 합니다. 같이 해요. 아, 그러시고서. 네. 어디 색다르죠. 그러니까 네. 그 둘이 이제 강의잖아요. 보통 이제 결혼식장에 오면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좀 두 쌍이 왔다. 네. 한번 그럼 어떻게 주례를 이렇게 하세요? 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신랑 입장하면 제가 이제 신랑 입장하고 지금 같이 한번 제안하게 되면 신부 입장 이렇게 하고요. 네. 아, 직접 부르시는 네, 거예요? 네. 딸도 이렇게 부르고. 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약 같은 것도 올 때도 직접 읽게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준비한 서약서를 읽고 자기가 거기서 사인하게 아, 네, 그 써 있는 그게 네. 아니고 자기들이 네, 쓰게. 별도로 네, 그걸 자기들이 미리 이제 미리 네, 다 그리고요. 이제, 네. 만들고 주례사 할 때는 이제 둘이 이제 또 같이 동시에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그래서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얘기하는 게 다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다. 그렇죠. 그쵸? 근데 아니다. 어쩌면 당장부터 갈등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조절하는가. 우리 서로 다르다. 이런 거 다른 걸 인정하자. 싸우라고 해요. 틀린 게 주례사에서 아니다. 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느 부부나 다 갈등이 정도가 있을 뿐이지 싸우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싸워라. 그 대신 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 교과서를 보고 더 문제가 심각하면 내한테 오면 내가 AS까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싸우라고도 해요. 그럼 두 분이 지금 주례하는 게 아마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있을걸요? 있으십니까? 아니, 사실은 따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아, 같긴 두 분이 해요. 같이 아니, 주례하시는 근데 사실 분이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제 더군다나. 남편도 이제 남편 제자나 뭐 이런 사람을 하고 저도 사실 제 제자는 또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같이 하게 되는데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재밌어 해요. 아, 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 아니 이제 보통 이렇게 왜 축의금만 내고 빨리 밥 먹으러 가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고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웬 사람이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근데 얘기하는 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신랑 신부가 그래서 밥 안 먹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밥 먹었어요. 이런 분들. 또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꼬리가 그 화제가 계속 그러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다고 그 신랑 신부들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러면 두 분을 주례로 초청하고 모실 때 그 신랑 신부가 둘이 같이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요. 그거 알고 하는 그럼요. 거죠. 그러고 그렇게 싶죠. 아시고서 네, 네. 초청되시고. 네. 그럼 아주 그 재밌는 결혼식이 되겠어요. 네. 요새 진짜 재밌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네. 결혼식이라도 여자는 여자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요, 남자 입장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저도 여자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즘 현재 저 두 분이 이제 가정문화원 이사장 두상달 또 원장 김영수 그리고 사시는데요. 개인적인 걸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쪽에 좀 그 관계되는 그런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그 대학이나 뭐 이런 시절에 저 두상달 이사장님.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제가 결혼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결혼했어요. 그 한 가지 사실은 뭘 알고 있느냐. 신혼초 잡아야지. 그거 하나 알고 결혼했어요. 대개 그걸 코치하죠. 네네. 야, 그거- 신혼채 잡아라. 이걸 그러니까- 코치하는 게 대부분이다. 뭐 대학 교육도 받고 직장에서도 뭐 능력 개발 뭐 여러 가지 다 받았지만은 이런 결혼 생활에는 받지 않았잖아요. 남편 교육을. 사실은. 그러면 지금 저 가정문화원 외에 또 미안하지만 우리가 감투라고 부르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기아대책위원회, 기아대책위원회, 네. 또 이사장. 중동선교위원회, 뭐, 네. 몇 군데 또 네, 뭐, YFC라고 또 청소년 단체들 또 청소년 단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업을 하세요? 저는 부동산 개발하고 네. 또 무역을 평생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전원주택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럼 보통 때는 자기 사업을 하시고, 네, 사업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문화원에서 필요할 때, 하고 강의하고 네. 또 이제 기아대책 기구라든지 이런 단체를 섬기면서 봉사 또 이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한 직장만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멀티플레이 같이 그러면 지금 두 군데를 하시는데 저 가정문화는 잘 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안한 얘기인데 사업도 잘 되세요? 네, 사업도 뭐 어려움 없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니, 다 뒷받침 할 만큼 하고. 그게 있어야 네, 그리고 또 사회단체 이사장 맡는 것도 다 그게 돈이 아니, 있어야 또. 아니 하니까. 굉장히 참 그런 아니요 것 제 같아요. 남편 진짜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사업이 안 될 때 왜 이렇게 잘 된다고 얘기하나 막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딱 그러면 나도 괜찮은가 진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저는 괜찮다 그러면 뭐 덜 괜찮은 걸로 알고 아니, 있어요. 저는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김정숙 저 원장님은 그 저 대학은 어떤 저는 약학을 전공했어요. 약대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데 지내세요? 저는 굉장히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인간 관계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40살 네. 그때쯤 됐을 때부터 교도소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네. 가서 이제 지금 오래됐어요.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 하면서 정말 사람에게 가정이 진짜 필요하고 가정의 교육이 필요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양교도 교정위원으로 제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게 그러면 맞아요. 약대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또 공부는 했어요. 아까 목회학을 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신학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이 강의를 또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글쎄요, 이제 인생이 이렇게 뭐 요새 2모작, 뭐 3모작 그런 네네.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환갑이 넘어서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논문 쓰고 진짜 박사가 됐거든요. 네. 환갑이 넘어서 그걸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엔 정말로 사람들이 오래 살고 노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분 결혼하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41년째 되었어요. 자녀는 몇이나 되셨어요? 셋이 되었고요. 셋이요. 실은 자녀들은 두 분이 하신 일을 다 지지하고 아, 그럼요. 네.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이니까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좋은 것보다는 저는 아내 빌붙어 다니면서 그냥 망가지기만 하고요. 왜냐면 젊었을 때 내가 잘했으면 모르는데 잘못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망가지는 것이 많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이요. 더 이상 못 살아요. 우리는 끝났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변화되어 가지고 써놨던 그 이혼장을 찢어버리고 하나 두기 한다든지 또 정말 부부학교에 그 이혼 신청하고 조정기간이라는 거 그렇죠, 아시죠? 있죠, 네. 그 조정기간에 이제 저희 그 부부학교에 두 분이 왔어요. 하여튼 무슨 어떤 계기로 왔든지 간에. 그런데 정말 강의하는 도중에요. 둘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네. 서로 너무 몰라가지고 부딪혔는데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저 집도 저런 데도 괜찮게 살고 있구나. 우리도 조금 바꾸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거 다 찍고 그럼 저 자녀분들 중에서는 지금 그 문화원처럼 그런 데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자녀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어요. 자기 일들이 있기 양성을 때문에 하시는 자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두 분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제가 직업이 의사니까 예. 어디 뭐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게 있었어요? 무슨 레이디 퍼스트 김영선 사실 저는 수영 날마다 해요. 수영 열심히 하시고 네. 또 우리 저 두상달 이사장님은요? 저는 운동을 하는 것이요. 제가 말해야 돼요. 운동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운동인지 아세요? 숨쉬기 운동. 아니요, 정신 운동도 많이 해요. 아주 중요하죠. 네, 정신 운동. 근데 네. 저희 밖에 보이는 게 아주 요새 말하면 날씬하세요. 네. 그럼 근데 뭐 자기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다른 무슨 음식 그런 것도 없으시죠? 네, 그런 것도 그냥 없어요. 평범하게 지내시는데 네, 네. 그럼 이제 보통 건강에 대한 철학이 무엇이에요? 두상달이사장님. 저는 그냥 열심히 살고요. 네. 긍정적으로 살고 그런 것이 참 많이 도움드린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열심히. 네, 네. 또 우리 또 하나는 김영수. 제 남편은 무지무지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근데 방금까지 자꾸 해도 옆에 얘기를 들으니 싸움 좀 하시겠어요, 두 분이. 하죠. 원장님 만나면 김영수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 강의하러 싸움 좀 가면서 하시겠어요. 싸우고 갔어요. 일단 싸우고 갔어요. 안 되는데. 저 어디 김영석 저 원장님은 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 남편보다 굉장히 기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제가 사고가 나서 관절을 한번 다친 적이 있어서 네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수영을 열심히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수영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운동하시고 좋은 사람 네, 생기시고. 그게 이제 그것도 네트워크잖아요. 왜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골프 치시면 골프 치는 친구도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신앙은 열심히. 없으세요? 두 분이? 저희는 신앙이 있죠. 저는 교회를 나가요. 네. 그럼 여기는 저도 그렇죠. 목사십니까? 아니요. 저는 목사는 목사는 아니고. 아니고 권사하고 저는 장로고 그래요. 권사하고 장로. 네. 가질 거 다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금년 2010년 아닙니까? 가정문화원 잘 해오시고 또 무역업, 부동산 여러 가지 플랜업 잘 하시고 또 김영수 원님 그러셔서 금년에 특별히 좀 계획하시는 거 있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요. 좀 더 사실은 이 가정들이 많이 망가지는 걸 보면은 면허증이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운전도 네. 무면허 운전하면은 사고 치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부모 역할, 면허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면허증 어떻게 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다음에 상관없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한테 결혼 면허증을 주는 일을 좀 더 열심히 싶어요. 해보려고. 김영수 저 원장님. 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원하시는 게 저 있으신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요즘에 기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다른 거. 그래서 좀 건강하고, 또 건강해야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 의욕이 있어야지 일을 하죠. 좀 돈을 많이 벌겠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이제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공부 다 끝났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반전과 후반전을 달리 살아야 한다. 저도 전반전에는 돈 벌고 영토를 빌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이제는. 근데 후반전에서는 삶의 가치와 보람과 남한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저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전에 하던 그 페이스를 조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 후반전을 살겠다고 해서 그 웨이트를 어디다 좀 더 두느냐, 무게를, 중심을, 그 변화를. 남을 위한 네. 삶을 살겠다.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성공이란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두상다리 사장님하고 김영수 원장님은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 만족을 뭐 안 하시면 안 가정이 되죠. 있죠. 하여튼 간에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네. 우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감사해요. 일단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마음이 행복해야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본인 자체가 그런 마음이 행복하니까 자기가 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마음속에서 큰 행복감이나 이런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게 아니다. 뭐가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주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성공에 대한 성공은 정의라면 어떻게 좀 보면 어폐가 있으면 모르지만 무한 도전? 무한도전. 네. 결국은 텔레비 많이 보십니다. 누구나 네. 그 성공을 향해서 다 끝까지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하죠. 죽을 네. 때까지요. 네, 그게- 예? 예. 성공이라는 위치가 어디냐 기준이 없는 거고 거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세계적으로 뭐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요? 더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은. 위에 올라갈수록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 도전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두 분- 성공이라고 인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 들어요. 자기가 네. 자신을 네. 잘 알 테니까 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딱 한 가지 두 이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은 요거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행복한 가정은 마사지다 그렇게 하거든요. 마사지. 예, 우리가 등록해 놓은 상표인데요. 네. 마사지 한번 3명씩 운을 떼보세요. 마주보며 네. 사, 사랑하며 지, 지지고 볶기.
아, 마사지. 네. 예. 여기 그러니까- 또 김영수 원장님은. 그리고 지지고 볶는 게 사람들은 참 하찮게 여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번에 명절 지나면서 많이 지지고 볶으셨잖아요. 그렇죠. 지지고 볶아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정말 지지고 볶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맛있는 요리가 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당하게 지지고 볶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두 부부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또 어떤 때 싸우실 때 그걸 실제로 보여주니까 많은 분이 공감하고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 나와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문화원의 두상달 이사장, 김용숙 원장님과 같이 소위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건 아마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사지란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주보고 싸우며 지지고 볶고 아마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가정 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0년 갈등 있는 부부는 갈등을 해소하시고 한번 즐겁게 명랑하게 행복하게 가정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윤방배의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인생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